안녕하세요, 울지입니다. 저번 새해 목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실전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번에 3가지 툴을 이용해서 세웠던 새해 목표들을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실천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유용한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세워둔 방식 중에 하나이니까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이 방법으로 저와 같이 새해 목표 실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실천 단계에서는 2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성장 노트입니다. 저의 기록 루틴을 소개하는 지난 영상에서 프로젝트 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이 프로젝트 노트를 성장 노트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 노트의 역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세웠던 새해 목표들을 실제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계획만이 아니라 목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프로젝트 노트의 역할을 소개해 드리자면 매달 한 가지씩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한 시작,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적어두는 노트를 말합니다. 목표를 세우는 단계에서도 제가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한정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고려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쭉 적어보고 다시 1년이라는 시간 내에 분배를 하는 1년 계획표도 소개해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가지 목표를 세우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목표를 배치하는 것도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그때 한 달에 하나씩 세웠던 목표들을 시작, 과정, 결과로 나누어서 이 노트에다가 적어볼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적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노트와 펜만 있으면 되고요. 우선 저는 마그렛 세라의 위클리 노트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대부분의 내용을 뒤쪽에 있는 빈 여분 종이에다가 적을 거기 때문에 아무 노트나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노트는 앞부분에 달별로 적을 수 있는 칸이 있고 중간은 위클리로 채워져 있고 마지막이 여분 종이로 되어 있는 노트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빈 부분을 프로젝트 노트를 사용했던 방법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떤 노트든 괜찮습니다. 제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성장 노트의 활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 빈 노트의 가장 상단에 달과 목표를 적어줍니다. 저는 앞서 보여드렸던 새해 목표 세우는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1월에는 토익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를 적어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시작, 과정, 그리고 결과를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달을 적고 그 달의 목표를 적고 시작, 과정, 결과를 적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요. 이 안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단계에서는 목표의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초심을 솔직하게 적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 과정, 결과 이 3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의 설명은 목표를 세우게 된 동기, 또 시작 날짜 등등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신이 세운 목표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 기본적인 내용을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3가지를 꼭 빼놓지 않고 적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 오면서 최소한 이 3가지를 설정해 두어야 목표 달성률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되었어요.
감히 성공하는 목표의 3가지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표 설정 단계에서 이 3가지를 설정하게 되시면 목표 성공률이 훨씬 더 올라간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3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라는 키워드는 현재의 관심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가 지금 현재의 나의 관심사여야 된다는 말인데요. 만약에 제가 토익 800점이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시점에, 현재 시점에 저한테 그다지 크게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아니라면 당연히 달성하기가 힘들겠죠. 반드시 목표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목표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표가 왜 지금 현재의 나에게 중요한 목표인지를 써주는 건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토익 800점이라는 목표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목표는 아닙니다. 그치만 제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목표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토익 800점이라는 목표가 현재의 나에게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저는 작년에 아쉽게 달성하지 못했던 목표를 개강하기 전에 끝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는 반드시 1월에 해야 된다 라고 새겨줬습니다. 두 번째는 배수지진이에요. 배수지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배수지진이라는 말은 배수의 진을 친다 이런 말로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나태해지거나 유혹에 빠질 만한 것들을 치워두고 반드시 이 목표를 이 기간 안에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해 놓는다는 말인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를 내가 지금 현재에 이뤄야 하는 이유, 지금 현재 나에게 중요한 이유를 나에게서 찾아서 적어둔 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내적 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외적 동기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토익 800점이라는 목표를 세웠으니까 토익 800점을 이룰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요인 혹은 토익 800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외부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외부적인 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마감 기한을 설정한다던가 나 외에 다른 사람과 목표를 공유한다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2가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방법은 2월달 중순에 있는 토익 시험을 미리 접수를 해두는 것, 그리고 매일 1시간 동안 스터디를 인증하는 스터디 모임을 가입하는 것, 이렇게 2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둘 다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배수지진을 놓게 되면 목표 달성률을 훨씬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이 목표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면은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올라간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인데 외향적인 분들은 남들에게 목표를 알리고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에너지를 받는 편이신 것 같은데 내향적인 분들은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내 이야기를 남에게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표를 남들에게 알린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면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남들에게 내 개인적인 목표를 알리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 방법은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차근차근 묵묵히 해나간다는 마음으로 해나간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굳이 그 성취를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엄청나게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이런 성취감들이 더 쌓여서 다른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3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째는 시스템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제가 이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를 적어둔 이유는 저희가 목표를 시스템화해야 실행하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는 그냥 제 스스로 시스템이라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만든다면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 건데요.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것은 원래 있던 습관들, 그 습관들 사이사이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저는 일단 일하는 날에는 일을 퇴근하자마자 그냥 바로 도서관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어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원래는 기록을 했었는데 샤워와 기록이라는 원래 있던 습관 가운데 샤워를 하고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바로 기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습관을 꼬리물기 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원래 있던 습관 뒤에 바로 어떤 습관을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을 하는데 더욱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제 목표의 경우에는 토익 800점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1월 달에는 공부를 하는 게 목표이고, 이 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휴학 기간 동안 아쉽게 달성하지 못했던 목표이기 때문에 개강하기 전에 1월 달에 끝낸다 라는 마음으로 임할 거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외부 요인으로 2월 18일 날 시험 접수를 해버렸고, 매일 1시간 스터디 인증을 해야 하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습관화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퇴근하고 나서 바로 집을 왔지만 이번에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퇴근하자마자 바로 도서관으로 가서 공부를 4시간 정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짜줬고요. 그리고 원래는 샤워를 하고 바로 기록을 했지만 샤워를 하고 나서 공부를 1시간 정도 하고 기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다음에는 이어서 이 목표를 도전하게 된 자신의 솔직한 소감, 초심의 마음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적어주시게 되면 나중에 과정을 다 거쳐서 결과를 얻었을 때 실패하든 성공하든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를 읽으면서 실패했다면 다음번에 다시 도전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고, 만약 성공했다면 이때는 이렇게 갖고 싶었던 목표가 이제는 내가 달성한 목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얻어낸 성취에 대한 가치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는 좋은 글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솔직하게 적을수록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초심의 글을 다 적어주셨으면 이제는 과정을 적을 차례인데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트래커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은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을 한 날에는 체크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스트잇이 있으시다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냥 7이라고 사주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포스트잇에다가 그냥 칸을 그려서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달을 표시해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를 한 날에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이 11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인 4일 동안은 제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게 과정 기록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과를 기록하는 것인데, 결과의 경우에는 자신이 설정해 놓은 마감 기한이 끝났을 때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 달성했다면 어떤 기분인지, 실패했다면 왜 그런 것 같은지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줄글로 적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격증을 땄거나 특정 점수를 땄다고 하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같은 걸 인쇄해서 붙이셔도 좋습니다. 형식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돼요. 특히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를 적을 때 내가 그 과정 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잘하고 있었는지, 잘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정말 수고했다고 속으로라도 느끼는 그 과정을 한 번씩 거쳐서 다음 달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거를 이쪽에 붙여놓다가 매일 공부를 하고 체크를 한 후에 결과까지 해서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세웠던 목표들을 실천하는 도구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 달의 기록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저는 맨 앞장에 이 칸을 이용해서 실제로 1월에 달성한 내용을 적고 2월에 달성한 내용을 적고 이런 식으로 채워나갈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12월이 되고 나서는 이게 다 채워지겠죠? 그러면 이 앞장만 펼쳐봐도 내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목표들을 세웠고 얼마나 달성했는지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을 활용하면서 회고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페이지가 없는 노트이더라도 그냥 1 해서 적고 2, 3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기 때문에 노트의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프로젝트 노트, 성장 노트 만들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저의 성장 노트 기록 방법을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만들어 본 방법이니까 들어보시고 괜찮은 것 같으시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다시피 저는 실행을 위한 도구로서 이 프로젝트 노트와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다음 시간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